하루 새 재산 29조 원 증발, 메타 주가 폭락에 저커버그 직격탄, 전 세계 10대 부자 탈락 가능성. 현지 시간 2월 2일 메타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20% 넘게 추락했습니다. 따라서 저커버그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24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28조 9천억 원입니다. 메타는 이날 1.25% 오른 323달러로 장을 마쳤으나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메타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8%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매출 추정치도 월가 애널리스트 전망을 하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나스닥 시장 정규 거래 시간에 메타 폭락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저커버그가 전 세계 10대 부자 명단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메타라는 사명은 메타버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저커버그는 소셜미디어에 치중된 기존 사업 모델에서 탈피하여 메타버스를 주력 사업 모델로 삼을 것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과 규제 당국의 움직임 같은 내외부적인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을 중점으로 두는 영역인 만큼 자회사로 둔 VR 기기 전문 제조사 오큘러스의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게임 기기로 많이 사용되는 VR 헤드셋 제작사인 오큘러스를 2014년 인수했습니다. 오큘러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확장현실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화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의 플레이 화면입니다. 2월 3일 데이터 제공업체 메타매트릭 솔루션즈에 따르면 4대 메타버스 플랫폼의 부동산 판매액은 2021년 5억 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약 6천억 원입니다. 올해 1월 매출은 8,5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약 1,000억 원입니다. 2022년 1월 판매액은 2021년 1월에 10배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22년에는 판매 규모가 거의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메타버스 내 부동산 판매 규모가 2021년 5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는 그 2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작년 6천억 원, 올해 1조 2천억 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2021년 10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집중하기 위해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내 부동산 매매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매트릭은 같은 해 2021년 11월 부동산 판매액이 1억 3,300만 달러로 거의 9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부동산 시장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1%의 복합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부동산 매매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크립토복셀스, 솜니움 등 소위 빅4에서 집중 발생했습니다. 4대 플랫폼 중 선두주자는 샌드박스입니다. 리퍼블릭 렐름의 보고서에 따르면 샌드박스는 2022년 전체 부동산 매매의 4분의 3, 그리고 4대 플랫폼 내 가용부지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다. 900조 원 메타버스 시장 놓고 글로벌 기업 대혈투. 옛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플랫폼이 지난주 메타버스를 위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타버스 구축을 위해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인프라를 깔겠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메타 플랫폼의 선언은 도전적입니다. 그동안 메타는 슈퍼컴퓨터, AI 리서치 슈퍼클러스터를 개발해 왔는데 이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슈퍼컴퓨터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6080개를 탑재해 전 세계 컴퓨터 중 5번째로 빠른 연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고화질 동영상 36,000년 분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메타버스는 엄청난 컴퓨터 성능을 요구한다면서 수조 개의 사례로 학습하고 수백 개의 언어를 이해하는 AI 모델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빵 가고 마마 온다. 미국 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의미하는 빵을 대신할 새로운 약어로 마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빵에서 넷플릭스가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된 약어가 마마입니다. 마마에 포함된 기업은 게임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새롭게 야구에 포함된 MS는 1월 18일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으로 유명한 미국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총 68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81조 8천억 원입니다. 미국 테크 산업 사상 최대 규모 인수합병입니다. 액티비전 주주들과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 이번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MS는 매출 기준으로 텐센트와 소니에 이어 세계 3위의 게임 회사가 됩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액티비전 인수와 관련해 게임은 모든 플랫폼에 걸쳐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분야다라며 메타버스 플랫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S는 이번 인수합병 전에도 콘솔 플랫폼인 엑스박스와 시장 점유율 2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마마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마마는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입니다. 그림은 메타의 메타버스 소셜미디어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앞서 메타는 메타버스판 소셜 플랫폼인 호라이즌 시리즈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주거 SNS인 호라이즌 홈, 협업 SNS인 호라이즌 워크룸, 엔터테인먼트 SNS인 호라이즌 월드 등입니다.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조직인 리얼리티 랩을 출범시켰고 지난해만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약 11조 9,710억 원입니다.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 영상회의 소프트웨어 팀즈에 도입할 아바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앞서 모든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주요 고객인 전 세계 기업이 메타버스 솔루션을 활용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2차원, 3차원 아바타를 활용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메시 for Teams 제품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고 업무용 캔버스 제품인 루프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웹 브라우저 상에 있는 빈 공간인 캔버스에 글, 그림, 그래프, 데이터 등을 채워 협업 도구와 퍼블리싱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상입니다.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구글은 노스를 인수했습니다. 노스는 구글 글래스와 비슷한 스마트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노스는 리얼월드의 컴퓨터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스마트 글래스를 만듭니다.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선구자로 불리는 노스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영역 진입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노스가 개발한 포커스는 안경테 안쪽에 프로젝터가 달려있어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그동안 스마트 글라스가 안경테를 만지는 방식으로 조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손가락에 착용하는 반지를 통해 제어를 합니다. 작은 조이스틱이 내장된 이 반지로 필요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12년부터 2016년 프로젝트 글라스를 통해 기업용 글라스를 선보였지만 눈의 통증과 두통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후 외부의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버지에 따르면 현재 약 300명에 달하는 메타버스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별도 장치 없이 곧바로 메타버스로 진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 스타라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스타라인은 거울처럼 생긴 글라스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사진은 구글의 프로젝트 스타라인의 모습입니다. 마주한 상대방이 비록 아주 먼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사진 속 왼쪽에 있는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은 스크린에 펼쳐진 원거리의 인물입니다. 영상 압축, 입체 이미지, 머신러닝, 오디오 등을 통해 실제로 마주 앉아 대화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플 역시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혼합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전망입니다. 특히 기술개발 그룹이라는 대규모 팀이 MR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2022년에 혼합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민치원은 2021년 11월 10년 안에 아이폰을 AR로 대체하는 것이 애플의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플 AR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련된 스마트 안경을 생산하는 것이지만 소문에 의하면 첫 번째 버전은 스마트 안경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1세대 애플 헤드셋은 아마도 에어팟 맥스처럼 메쉬 직물이 이어 쿠션을 감싸고 있는 오큘러스 스타일일 것입니다. 극세사 직물을 사용한 구글의 데이드림 헤드셋의 매끈한 버전과 비슷합니다. 사진은 구글 데이드림 뷰 VR 헤드셋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막강한 자체 게임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아마존의 증강현실 쇼핑 지원 도구인 룸 데코레이터입니다. 아마존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AR 쇼핑 도구인 룸 데코레이터입니다. 핸드폰을 들어 방 안 빈 공간에 가져다 대면 원하는 가구 등을 AR로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가 AR 체험 버튼을 누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룸 데코레이터를 통해 제품을 데코레이션 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서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0년 4,787억 달러에서 2024년 7,833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진화로 불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광고 수익이 3배나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에 5개 기업과는 달리 팡에서는 이름을 올렸다가 마마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은 넷플릭스는 타사에 비해 아직까지 게임과 관련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2021년 11월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개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 2021년 7월에는 메타의 비디오 게임 책임자인 마이크 버드를 게임 개발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디게임 개발사 나이트스쿨 스튜디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2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서의 향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의 행보는 최종적으로 메타버스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바꿀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만큼 기존 가상세계를 대표하는 게임과의 접점이 크다는 사실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합니다.